자, 오늘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지금 스카이다이빙 하는 사람이 높은 곳에 낙하할 때 처음에 속도가 빨라지지만 어느 정도 낙하한 후에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선생님 수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개념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좀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걸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려주는 것들은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지? 보다 일단은 아시고 그 다음에 아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활용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 해보겠습니다. 1. 우리가 평소에 물리에서 쓰는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평소에 쓰는 거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1의 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이라는 거는 먼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물체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다가 힘을 가할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이동했습니다. 조금 삐뚤러 보이는데 마음을 바르게 펴고 보시면 됩니다. 똑바로 갔다고 할게요. 자, 그래서 얼마만큼 이동을 했다고 할게요. 이랬을 때 이 힘이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힘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이동한 것 중에 힘의 방향과 같은 방향인 것만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뭐 배웠던 것들 중에 물체를 들고 가만히 있다. 이러면 일을 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물체를 들고 있다는 거는 위로 힘을 주고 있는데 위로 안 움직였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움직였다? 일을 한 거예요. 근데 힘은 위로 주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였다? 이러면 일을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힘을 줘야 되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럼 대각선 방향은 어떻게 해요? 하는데 그러면 힘하고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 만큼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1이라는 거는 일단 이렇게 계산되는데 선생님 나름대로 정의를 해보자면 물체의 에너지를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물체의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이 요인을 일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물체에다가 일을 하면 물체의 에너지가 변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우리 일을 영어로 하면 W, work 해서 W라고 쓰고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호로는 W라고 씁니다. 대문자 W라고 써요. 그리고 단위는 어떻게 되냐면요. 힘의 단위 뉴턴 곱하기 미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뉴턴 미터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길게 쓰기가 조금 귀찮으니까 얘는 줄이라는 단위랑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뉴턴 미터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물체가 하나 있는데 질량은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힘 F만큼을 줘서 움직이는데 이 힘을 한번 해봅시다. 자, 10N 줬어요. 10N을 줬어요. 그래서 5m를 이동했어요. 일은 얼만큼 했느냐? 10N 곱하기 5m 해서 50Nm의 일을 했다. 혹은 50줄의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이거는 몰라도 되는데 그냥 한번 예시로 선생님이 대각선으로 힘을 줬어요. 이렇게 해서 한 20N의 힘을 줬어. 대각선으로. 그럼 이거는 어떻게 계산해요? 하는데 똑같이 20 곱하기 5 하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같은 방향이 아니니까. 요 방향이 있고 요 방향이 각각 있거든요. 그래서 요 방향이 있고 요 방향이 있으니까 그것 중에 이동거리랑 같은 방향. 예를 들어 이거를 10N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요 정도 성분이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몰라도 돼요. 5N이다. 5N 정도다. 대각선 방향에서 이제 같은 방향 거를 빼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이거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할 단계는 아닌데
그럼 5N 곱하기 5m 해서 25줄 이렇게 계산할 수는 있어요. 이제 대각선은 여러분들이 다루지는 않고 우리는 지금 뒤로 돌아가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좀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에너지. 그럼 에너지는 뭐냐? 에너지 영어로 뭐예요? 에너지 영어로 에너지지. 그래서 기호는 E라고 씁니다. 대문자 E 이렇게 씁니다. 단위는 어떻게 되냐면요, 줄이에요. 줄. 그럼 앞에 1의 단위랑 똑같죠. 그래서 사실 선생님은 이렇게 정의해 주고 싶어요. 2를 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에너지라고 정의해 주고 싶어요. 그럼 이제 순환이 일어납니다. 자, 2를 하면 물체 에너지를 변화시켜요. 물체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했어. 에너지는 2를 할 수 있는 능력이야. 자, 그러면 이런 게 있네요.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에다가 내가 2를 해줬어요. 그러면 얘는 에너지가 생겼죠. 2를 해줬으니까 1은 물체 에너지를 변화시켜요. 1 해준 만큼 에너지가 변해요. 그럼 2를 하면 얘가 에너지가 증가했죠. 그럼 얘는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다른 물체한테 또 2를 해줄 수 있죠. 그럼 요놈 물체는 이제 에너지가 증가했죠. 2를 해줬으니까. 그러면 다시 다른 물체한테 2를 해줄 수 있어요. 이 2를 해주면 또 얘는 에너지가 증가했겠죠. 이런 게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얘는 또 2를 해줄 수 있죠. 그럼 얘는 또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물리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 상황에서, 자연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 라는 거고,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물리에서 얘기하는 일과 에너지예요.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들어본 에너지 한번 얘기해 보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이제 실제 여러분들 만나서 수업을 했으면 여러 드립이 난무했을 텐데, 여러분들의 이게 많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열 에너지 있죠? 또 전기 에너지,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런 것도 있고요. 빛 에너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텐데 이 정도만 해볼게요. 여러분들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되기도 해요. 어느 경우가 있을까요?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 드라이기 했다. 그럼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안에 팔랑개비가 막 돌아가니까 운동 에너지로 또 바뀌겠죠.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전기 에너지로 위치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 있어요. 물 펌프 갖고서 막 돌려서 물을 위에다 올려놓는 거. 이런 것들 가능하고요. 위치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기도 해요. 혹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기도 하고요.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기도 하고, 빛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기도 하고, 열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이런 무수한 과정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그리려면 좀 그렇지만 해봅시다. 다 해볼까? 다 그렸나? 이렇게 여러 가지 전환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해봅시다. 수력발전소에서 물의 위치 에너지가 많은 상태예요. 이런 것들이 아래로 내려오면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이 운동 에너지가 터빈을 막 돌리거든요. 터빈을 돌리면 전기 에너지가 돼요. 이 전기 에너지를 갖고서는요, 전등을 켜요. 그럼 빛 에너지로 바뀌거든요. 이 빛이 막 다른 물체에 충돌하면서 열 에너지로 바뀌어요. 이런 것들 있습니다. 자동차 한번 볼게요. 자동차에서 여러분들 연료를 태우면 화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이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갔다 위치 에너지를 증가시켜준다.
혹은 이 열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발전기에서 자동차에 있는 발전기가 있어요. 해서 전조등을 켠다. 빛 에너지로 바뀐다.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고 이런데 사용하기 위해서 에너지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에너지라는 거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우리가 지금 배울 에너지들은 뭐 열 에너지는 다음 단원에 배울 거고요. 화학적 에너지는 화학 시간에 배울 거고 뭐 여러 가지들 배울 거예요. 그것 중에 이번 시간에는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역학적 에너지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울 때 위치 에너지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운동 에너지 요거의 두 개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조금 용어를 정리해서 얘기합시다. 자, 위치 에너지를 이렇게 높은 곳에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게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게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학회에서 용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부르자라고 해서요. 높은 곳에 있으면 에너지가 있어 보이지 않지만 이게 에너지가 숨어 있다가 다른 걸로 이렇게 방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포텐셜 에너지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에는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한번 써볼게요. 포텐셜 에너지에 지금 우리가 배울 포텐셜 에너지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탄성력에 의한 탄성 포텐셜 이거 지우자. 력은 빼자.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그리고요 운동 에너지 다 쓰이지.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지금 이걸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왜 이게 이렇게 나왔는가를 알려줄 거예요. 일단 중력 포텐셜 에너지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보통 PE 포텐셜 에너지 혹은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포텐셜이야 이런 식으로 써요. 네, 그러면 어떤 기준 면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인 면이야. 여기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인 지점으로부터 높이 h만큼에 있는 질량이 m인 물체가 있다 라고 하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 각수도가 g인 곳에서 얼만큼이냐, 얘는 mg h만큼을 가진다. 본 적 있죠? 그래서 9.8mh라고 했던 게 9.8이 요 g, 중력 각수도 g가 9.8이었고 그 다음에 mh 이렇게 붙였었죠. 그래서 9.8mh 했던 것들이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한번 해볼게요. 자, 얘도 포텐셜 에너지여서 뭐 보통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고요. 그럼 얘는 얼만큼 가지냐, 어떤 상황에서 얼만큼 가지냐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용수철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용수철이 가만히 있어요. 그럼 얘를 쭉 잡아당기면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얘는 쭉 잡아당겼다 탁 놓으면 확 움직이잖아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거든요. 압축시켰다가 물체 앞에서 놓고 탁 놓으면 물체를 확 밀어내면서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럼 얘가 압축되거나 팽창하거나 이럴 때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압축이든 팽창이든 똑같아요. 그래서 변형된 길이를 얘기를 하거든요. 많이 압축될수록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이 상황에서 늘려볼게요. 이렇게 늘어났어요. 자, 그리고 여기를 선을 그어서 늘어나는 길이 여기를 x라고 해볼게요. x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용수철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해 줄 건데 그거를 탄성계수 k라고 합니다. k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r 쓰면 돼요. r을 쓰는데 여기에 하나 더 붙는 거예요. 이렇게 k 돌려보게 하세요. k 이렇게 씁니다. 멋있게 쓰려고 이렇게 씁니다. k 탄성계수, 뭐 용수철 상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써요. 막 혼란스럽네. 지금은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좀 이따 또 설명해 줄게요. 자, 운동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EK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 물체가 질량이 m인 물체가 속도 v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물체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역학적 에너지에 세 가지 표현 방법을 배웠습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만큼,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만큼, 운동 에너지 이만큼.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면은 충분하겠다 하면은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계시면 되는데, 그래도 한번 어떻게 왜 이게 이렇게 나왔는지를 좀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 공식부터 하나씩 찾아볼게요. 자, 운동 에너지는 왜 이런 형태가 돼야 될까라는 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선생님이 한 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질량이 m인 물체가 V0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힘을 줄 거야. F만큼의 힘을 주면 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죠. F만큼의 힘을 줬습니다. 점점 빨라져서 나중에 속도가 V가 될 거예요. 얼만큼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동 거리는 S.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요. 물체한테 일을 해주면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랬어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힘 F를 줘서 일을 했죠. 일을 했고 얘는 무슨 에너지가 증가했어요?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얼만큼 증가했냐를 수식으로 한번 써볼 거예요. 자, 일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했냐? F 곱하기 S라고 했었어요. 이제 여태까지 배웠던 공식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우리 질량이 m인 물체에다가 힘 F를 주면 가속도 A로 움직이죠. 그러면 그걸 한번 써볼게요. F는 ma 고 거기다 곱하기 S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여기다가 무슨 식을 한번 넣어볼 거냐면요. 등가속도 운동방정식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힘을 일정하게 줬으니까 일정한 가속도로 움직일 거예요. 그때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걸 쓸 건데요. 등가속도 운동방정식 선생님이 예전에 제시했었던 것 중에 세 번째 공식 중에 이런 공식이 있었거든요.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었거든요. 그냥 저런 게 있었구나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대입해 볼 거예요. 그러면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M 곱하기 EAS는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에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풀어서 다시 잘 써보면 2분의 1에 M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에 MV0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분석해 볼게요. 자, 2를 했어요. 그러면 뭐가 증가해요?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죠. 그러면 요게 의미하는 거 뭐겠어요? 이게 나중 운동 에너지. 요거는 처음 운동 에너지 되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공식은 2분의 1의 mv 제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1 에너지 정리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내가 1을 해주면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거 도대체 모르겠는데 하면 그냥 요것만 잘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된다. 자, 그 다음에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물체가 여기 질량이 m인 물체를 가만히 끌어올려서요. 힘을 줘서 또 똑같이 여기에서 힘을 줄게요. 힘을 이렇게 줘서 끌어올릴 거예요. 끌어올려서 얘가 이만큼 올라갔어요. 이만큼 올라갔어요. 높이는 h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해준 일은 얼만큼이냐면 f 곱하기 s,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따지면 f 곱하기 h죠.
그러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힘을 얼만큼 줘야 될까? 이걸 따져볼게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중력과 속도가 g일 때 F의 크기는 얼만큼이 돼야 될까요? 만약에 mg보다 작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동거리 빵이니까 일을 안 한 거예요. 자, mg랑 같으면 mg보다 작으면 안 되고요. 그럼 F가 mg랑 같으면 간당간당하죠. 만약에 F가 mg보다 아까 여기 잘못했나요? 여기 왜 작으면이라고 말해놓고 크다라고 써놨네. 이렇게 작으면 못 올라갈 거고요. 같으면 일단 넘어갈게요. 이제 크면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힘이 더 크니까 윗방향으로 알짜힘이 생기니까 위로 점점 빨라지겠죠. 근데 빨라져 버리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만 따지고 싶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 버리면 거기다가 운동 에너지 식을 써버려야 되니까 정확하게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큼 증가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간신히 올라갈 수 있는 힘의 최소 요 값이 얼마냐 이거예요. mg겠죠. 여러분들 이제 mg면 안 올라가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개념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증가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딱 그만큼의 힘이 얼마큼이냐 라고 하면 mg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속도 v0로 움직이고 있을 때 위로 v0로 움직이고 있는데 f를 안 주면 이제 올라가다 말겠죠. 근데 f를 딱 mg만큼 주면 일정한 속력으로 올라가서 v0 그대로 올라갈 거예요. mg만큼을 그대로 주면. 그러면 처음에도 v0 나중에도 v0니까 운동 에너지는 전혀 증가하지 않았어요. 내가 해준 일만큼이 딱 일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F는 mg니까 mg에 곱하기 h 이만큼이다 라고 해서 내가 일을 해준 게 뭐가 증가했냐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증가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기준선은 여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는 기준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h만큼 증가했다.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처음 듣는 개념이어서 이제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용수철 생각해 보세요. 용수철이 있어요. 용수철 쭉 잡아당기면 힘을 주면 잡아당기시죠. 10N을 주면 이만큼 늘어나요. 20N 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늘어나겠죠. 30N 주면 더 많이 늘어나겠죠. 30N 주고 있었는데 내가 힘이 약해져서 20N이 됐어. 다시 줄어들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을 많이 줬다, 조금 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탄성력이 어떻게 되냐면요. 탄성력은 늘어난 길이에 비례하죠. 많이 늘어나면 이 탄성력은 더 세져요. 그리고 그러면 용수철에 따라서 어떤 용수철은 빡빡해. 그러면 내가 똑같은 힘을 줘도 별로 안 늘어나겠죠. 그리고 어떤 용수철은 느슨해. 그러면 조금만 힘 줘도 확 늘어나겠죠. 이런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수치화한 게 뭐냐? 용수철 상수라고 불러요. 혹은 탄성계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탄성력이라는 거는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그래서 탄성력 F는 용수철 상수는 이렇게 K라고 쓸 거예요. 곱하기 늘어난 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늘어난 길이를 X라고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몇 가지 연습해 볼게요. 자, 이 K 값이 40Nm/m라는 용수철 상수를 가진 용수철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40Nm/m라는 용수철을 1m 늘리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힘이 필요해요? 40N의 힘이 필요하죠. 만약에 내가 20N을 주면 얘는 얼만큼 늘어날까요? 40Nm/m라는 용수철을 갖다 놓으면 20N을 줬으면 그러면 0.5m만 늘어나겠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만약에 40Nm 용수철을 2m 늘리고 싶으면 이때 작용하는 힘은 80N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용수철 상수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럼 내가 100N을 줬는데 0.5m만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용수철은 어떤 용수철이에요? 200Nm/m인 용수철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봤고요.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탄성력에 의해서 만약에 용수철이 원래 이런 놈이 하나 있었는데요. 내가 여기다가 힘을 줄 거예요. 힘을 이렇게 줘서 쭉 늘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F를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늘어난 길이를 우리가 X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자, 내가 2란 거는 어떻게 되냐면 F 곱하기 S예요. 그러면 그냥 F 곱하기 X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아까 여기서 보세요. 내가 들어올리는 동안 mg가 바뀌어요. 이 F가 바뀌어요. 얘가 처음에도 mg, 나중에도 mg죠. 자, 요 상황에도 처음에도 F 줬고 나중에도 F 줘요. 일정하게 준 거야.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얘는 지금 x가 처음에 요만큼 늘어났다 요만큼 늘어났다 x가 자꾸 증가하면서 f도 따라서 커져요. 왜냐하면 여기 늘어난 길이에 비례하니까. 그럼 그냥 곱해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방법을 이야기한 게 적분인데 우리는 적분 모르겠어. 적분 너무 어려워. 아직 안 배웠어. 그러면 그래프로 한번 볼 거예요. 자, 여기를 탄성력이라고 해볼게요. 탄성력 그리고 길이 그래프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길이가 늘어날수록 탄성력이 커지거든요. 요 기울기는 x만큼이 되겠죠. 근데 뭐 그거는 건너뛰고, 자, 만약에 길이가 x만큼 늘어났다 그러면 여기는 kx가 되겠죠. 그럼 여기 면적이 뭐냐면 여기 면적 탄성력 곱하기 길이거든요. 면적이. 그럼 내가 요 용수철을 잡아당길 거예요. 쭉 잡아당기면 탄성력만큼으로 계속 잡아당겨줘야 계속 늘어날 수 있겠죠. 얘가 용수철이 당기는 만큼 나도 당겨줘야지 늘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1이 되는 거예요. 요거 F 곱하기 X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면적이 어떻게 되냐? 면적이 얼만큼 돼요? 여기 면적은 2분의 1에 곱하기 kx에 곱하기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f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분의 1에 kx 곱하기 x 해서 2분의 1 kx 제곱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2를 해줄 거예요. f만큼 힘을 줘서 이동거리 s만큼 이동할 거야. 여기서는 이제 x로 놨어요. 근데 힘이 계속 바뀌어. x가 늘어나면서 힘이 계속 같이 증가해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계산으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면적을 따져서 계산해야 된다. 계산해 봤더니 2분의 1 kx 형태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얘를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제 에너지 공식들을 쭉 설명을 한번 해줬어요. 만약에 여기 설명들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로 표현된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으로 표현된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표현된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과 에너지 사이의 관계 1은 F 곱하기 S 이걸로 계산한다.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오늘 수업 잘 들으셨을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